안녕하세요. 윤영윤 사모입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해서 많은 갈등을 겪었고 갈등을 겪는 많은 부부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상대방의 잘못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를 잘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기 이전에 내가 나와의 관계를 잘하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크리스찬 중에 마음이 아주 착한 분들 중에 다른 사람들은 소중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고요. 나의 어떤 기질 아니면 기질적인 문제나 아니면 환경 때문에 갖게 된 오해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강요하거나 무례하게 이렇게 다가오질 않으시는데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들도 많이 돕는데 이제 유기된 고양이들을 3마리를 키우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양이가 3마리가 성격이 다 달라요. 첫째는 사람에게 좀 학대를 많이 당해서 오면 막 핥혀요. 둘째는 되게 개냥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되게 많이 잘 따르고 애교가 많은 아이고, 셋째 아이는 되게 겁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은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 고양이들을 참 예뻐하시는데 그렇다고 집사님 마음대로 막 그 고양이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고양이들이 부담 갖지 않고 거부감 느끼지 않는 선까지만 다가가고 아이들에 맞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그 고양이들이 이제 저희 집사님에게 마음을 많이 열고 가까이 다가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람에게 맞게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아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된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외모가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나이에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항암을 하면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얼굴이 2배로 붓고 막 피부 질환도 되게 심하게 일어났었는데요. 여자아이니까 이제 항상 긴 머리를 하고 있다가 머리카락이 없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거울을 보지 않았었는데 부모로서 이 아이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본인 스스로를 너무 이제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게 참 염려가 됐었어요. 그런데 한 2달쯤 지났을 때 이 아이가 거울을 보더니 나 머리카락이 없는데도 괜찮네? 나 얼굴이 이렇게 빵빵한데도 귀엽네?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이는 저와 저의 남편을 닮은 저의 소중한 딸이잖아요.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내가 너의 엄마라서 너무 자랑스럽다라는 그 마음의 울림이 계속 있더라고요. 제가 뭐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소중한 귀한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소중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게 하나님께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영광스럽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걸 받아들이고 나도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려고 애쓰지만 나 자신을 챙기는 거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운동을 하면서 박상미 교수님의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나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나야 잘 지내니? 라고 좀 물어봐 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너 잘 지내니? 너 괜찮니? 뭐 이런 얘기 잘 하잖아요. 저도 운동하면서 이제 저에게 물어봤어요. 영윤아, 너 잘 지내니? 하고 물어봤는데 바로 제 마음에서 아니 나 힘들어 라는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할 일도 많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하면서 제가 좀 밥을 좀 잘 챙기겠다는 이 마음에 좀 무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약간 지친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되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때 그 물음 덕분에 저를 충전하는 시간을 더 잘 가졌어요. 제가 만약 그때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다면 전 왜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감정의 오물을 저희 식구들에게 뿌렸을 수도 있었겠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나 자신을 좀 돌보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이렇게 토닥토닥도 좀 해주시고요.
내가 좀 뭔가 지치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나 자신에게 좋은 선물 해주던가 내가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좀 사주시면서 나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저희 남편이 참 잘해요. 그래서 혹시 자기 자신에게 뭘 사줄까를 고민을 하고 뭘 선물해 줄까를 고민을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거 잘 보고 배워서요.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날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선물하려고 되게 노력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선물하고 또 그걸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참 좋고 되게 같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저도 20살 이전에는요, 제가 저 자신을 잘 안 챙기던 사람이었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운동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주 아프기도 하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게 이제 몸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희 엄마가 저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 아프면 아무도 안 좋아해. 네가 네 건강 챙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돼. 몸이 아프면 저희 엄마가 저희 부모님이 걱정해주는 것도 좀 좋았고, 제가 부딪혀야 될 그런 많은 상황에서 좀 도망가고 싶을 때 몸이 아프면 이렇게 도망갈 수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수단으로 많이 썼었구나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정신을 차리게 됐는데요.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떤 이상적인 아빠와 같은 사람 아니면 이상적인 엄마와 같은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요. 그런데 누구나가 자신의 문제로만 해도 되게 버겁거든요. 나를 그렇게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의 건강을 잘 챙기고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나의 가정을 잘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내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사를 잘 제때제때 잘 하고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운동을 하지 않아서 내 몸에 활기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좀 힘써야 된다는 거죠. 모두 내 건강은 잘 챙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힘이 생기거든요. 내 컨디션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꼭 그 기분 좋지 않은 그 행동과 말과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 이제 마지막인데 올 한 해 수고한 나에게 올 한 해 너무 수고했어, 고생했어, 너 정말 잘해왔어 라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봬요. 안녕.